부산 모터쇼를 살린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한 두 번째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온라인으로 공개한 직후 그 실제 차량을 부산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 기자들도 대거 몰리면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열띤 취재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아이오닉 6 전시장입니다. 부산 모터쇼의 하이라이트죠. 월드 프리미어로 전 세계에 공개된 아이오닉 6를 보고 계십니다. 네, 새로운 평면화된 현대 로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저게 이렇게 주변 부위가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가지고 굉장히 볼륨감, 이체감이 있었었죠. 그 로고가 이렇게 납작한 평면화됐고, 로고가 들어갈 자리를 타원형으로 살짝 파서 거기에 이제 붙여놓은 방식의 새로운 디지털 로고라고 하나요? 요즘 이제 2D화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얼굴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투스칸이 닮은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지금 이제 앞모습입니다. 그릴이 없는 앞모습이고 또 범퍼에 이렇게 까만 띠를 둘러놨어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야, 이건 뭐 구닥다리 차 같아. 이거 뭐 옛날 거 그냥 막 갖다 만든 거 아니야? 등등등. 그런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또 약간 신의 한 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 검은 띠 부분에 레이더 센서를 인베드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물 밑에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 그 레이더 센서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더욱 정교하게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펑션입니다. 옆모습을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워낙 지금 구경하시는 기자분들이 많아서 이 프레스데이가 맞아 할 정도로 지금 열띤 취재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트림라이너라고 하죠. 스트림라이너 일렉트리파이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트림라이너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그 산업계의 유선형 디자인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예, 이 스트림라이너 디자인에서 파생된 디자인 트렌드는 이제 아방가르드라는 이제 건축 그 디자인 트렌드로도 잡혔고, 그 아방가르드 디자인에 충실했던 뭐 작품 중에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자하 디드가 디자인한 DDT도 보면 이런 조약돌 형상의 유려한 물 흐르는 듯한 그 스트림라인 디자인, 유선형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이 디자인을 썼던 차, 뭐 스타우트, 스카랍, 뭐 팬텀 코르세어, 뭐 1943년형 사압 92 등 이런 많은 차들이 그때 당시에 그냥 각진 코치라는 이제 마차 같은 모양의 그 각진 디자인에서 이렇게 유려한 유선형 디자인을 적용했던 차가 이제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이 아이오닉 6에 적용이 돼서 아주 극단적으로 좀 아주 과하게도 좀 과한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설계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과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 좀 트렁크 라인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선형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앞뒤로 흐르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이 트렁크 리드가 지나치게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세단의 경우 뒤가 치켜 올라가 있죠. 꽁무니가 올라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트렁크 라인이 본넷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6는 그 흐르는 듯한 스트림라인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낮아진 부분만큼이 깎여 나간 거죠. 그 부분만큼 공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열어보면은 굉장히 좁고 또 생각보다 바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트렁크 공간을 더욱 좁게 만들었는데, 바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뒷차축 위에 모터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각종 그 핵심 기기들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닥을 높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이게 중형급 세단인데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한 리어 데크 높이가 지금 여긴데,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는 데크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내리면은 이 데크가 리드가 굉장히 낮게 떨어지면서 이만큼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세단의 데크 리드인데, 이게 이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 뒷모습은 정말 이 차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포르쉐 911 따라 했어요. 포르쉐 911이 이렇게 데크 리드, 리어 트렁크 리드를 낮게 하면서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리어 스포일러 때문이거든요. 아이오닉 6도 그 부분을 아주 잘 해석을 해서 아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손해는 많이 봤지만. 그리고 파라메트릭 픽셀, 요게 이제 이 아이오닉 브랜드의 시그니처라고 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이 파라메트릭 픽셀, 이게 이제 위에도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엄청나게 곡선인데, 요거는 또 큐브예요. 큐브, 네모난 큐브. 그게 이제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양념을 쳐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또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좀 빠져서 차분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날렵하고 슬림해 보이죠? 근데 이 차 높이가 1.5m 짜리입니다. 차 길이가 4,800mm, 4,855mm인데 높이가 1.5m면은 높은 차예요. 높은 차인데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정답은 이 아랫부분,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좁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 페인트 처리를 했고요. 이게 이제 타이어, 폐타이어를 사용한 소재라고도 전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현대차 특유의 그 아래쪽 문짝 아래 패널을 이렇게 좀 각을 줘서 끊잖아요. 이렇게 각을 줘서 캐릭터 라인을 만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가 낮아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트릭이 되겠고요. 또 트릭을 하나 보자면은요, 지금 이제 윈도우 라인을 보면은 지붕에서, 지금 윈도우 라인이 굉장히 얇죠? 지붕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윈도우 몰딩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윈도우 몰딩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그래서 그러니까 윈도우 라인 위로 사실 철판, 이제 회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은 좁은데 윈도우는 작은데 위에 또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윈도우가 작으면서 날렵해 보이기 때문에 차가 낮아 보이게 하도록 한 착시 효과를 낸 거, 그런 부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사이먼 로스비 상무인가요? 네. 디자인 책임자가 영국 탑기어에 출연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서 또 배웠네요. 네, 그런 부분도 모터쇼의 묘미겠죠?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짧게 할게요. 바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바닥은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 때문에 바닥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제 넓적 다리가 무릎이 들립니다. 이 시트에 가지 않고, 예, 들려요. 이게 다 닿으려면 완전히 이렇게 발을 뻗어야 되는데, 그럼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의자 높이가 모자라요. 헤드룸 타이트합니다. 제가 앉은 키가 많이 크기도 하지만 타이트합니다. 레그룸은 굉장히 넓습니다. 실내 공간 면에서는 레그룸만 빼놓고는 그렇게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뒷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엄청난 취재 열기, 외진까지. 자, 마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요. 재생 원단입니다. 이거는 암레스트 부분은 말랑말랑한 재생 원단을 쓰고 있고요. 여기 암레스트까지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를 쓰진 않았는데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탑승했습니다.
앞에도 공간 0.2 시트가 조금 높아요. 네. 헤드룸은 헤드룸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진짜 딱 하나 단점이, 실내 공간의 단점이 바닥 공간인 것 같아요. 그 세단 프로파일에 바닥에 배터리를 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체적인 실내 높이는 좀 손해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낮아서 그러니까 발 놓는 공간이 많이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트 모양 참 좋고요. 몸 잘 잡아주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거 아이오닉 5에서도 느꼈던 건데, 아이오닉 5보다 더 스포티하게 몸을 잡아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그 재생 플라스틱이 좀 쓰인 게 보이죠? 이거 플라스틱입니다. 재생 플라스틱인데 눈으로 봤을 때 질감이 굉장히 좋고, 딱딱하긴 하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질감도 약간 그 거친 그 질감이 있으면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도어 핸들, 도어 패널에 스위치가 사라졌습니다. 그 스위치가 어디로 갔냐? 저기 센터 콘솔에 지금, 그래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쓸 수 있는 4개의 윈도우 스위치가 저 가운데에 넣습니다. 이것도 참 원가 절감도 되고, 그리고 컨트롤도 더 편해지도록 하는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나? 이렇게 해서 센터 콘솔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딱 저 윈도우 스위치만 센터 콘솔을 놓음으로써 도어 패널에 두께를 줄인 것이죠. 그럼 이게 다 어디로 가나요? 다 실내 공간으로 가는 거겠죠. 뭐 문짝이 얇으면 차가 약하다 그런 이제 카더라가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가능하면 도어 패널은 얇은 게 좋죠. 그래야지 실내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어에는 정말 팔 놓을 수 있는 데만 암레스트 공간만 이렇게 있고, 그 앞으로 이제 스피커가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그리고 백미러 위치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진짜 앉아서 보면은 정말 그 실제 미러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디스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12.5인치짜리 디스플레이 2개가 실버 베젤 아래에 들어가 있는 깔끔한 모습이고요. 엠블렘이 없는 디자인, 대신 4개의 도트가 되어 있고, 그 4개의 도트가 불이 들어오면서 배터리의 충전 양을 알려주는 그런 실용적인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금 현재 도트가 3개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4분의 3이 충전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 봅니다. 아주 깔끔하고 쓰기 편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얼굴이 현대차의 새 얼굴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길다랗게 하나의 줄이 본넷 그리고 프론트 상단부를 몰딩처럼 있죠. 이게 이제 데이라이트가 되기도 하고 헤드램프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를 부여하고,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그 캐스케이딩 그릴이 없어집니다. 아랫부분에 그냥 커다랗게 네모난 직사각형의 그릴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사이드부에 이제 수직으로 아래 위로 길게 헤드램프와 포그램프 이런 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양산형 모델로는 이미 스타렉스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그랜저 최신형 하반기에 나올 그랜저, 신형 그랜저가 이 이제 패밀리 룩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호불호가 갈렸던 그 캐스케이딩 그릴 대신에 보다 좀 심플하고 신숙하고 정리가 잘 된 그런 앞모습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플래그십 전기 SUV인 아이오닉 7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6를 발표했을 때 국내보다 외국 언론의 관심이 더 뜨거웠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요즘 조금 잘 나간다는 회사가 갑자기 자기들 조상이 100년 전 이룩했던 디자인을 완벽하게 재해석해 내놓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던진 거죠. 그런데 모터쇼에서 공개된 이 차의 만듦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기저항 계수가 업계 최고 수준인 0.21에 한 번 충전으로 까다로운 국내 기준으로도 524km나 달릴 수 있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김이 빠질 뻔한 부산 모터쇼에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아이오닉 6 구경을 왔기 때문이죠. 현대자동차 요즘 차 뽑아내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